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중국어 독해 문제집 미래의 하루 한 장 독해입니다. 영상에는 네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단 하루 한 장 독해가 뭔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내용,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초등 때 국어 독해 문제집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하루 한 장 독해 문제집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이제 표지거든요. 네, 그리고 미래엔이란 출판사에서 만든 국어 독해 문제집이고 학기 교재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학기별로 한 권씩 있는 교재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하루 한 장 독해 교재의 경우에는 이제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이제 학기 교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10 주제 파악하기. 네, 그러면 이제 국어 독해 문제 중에는 주제를 찾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특이한 구성은 낱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장 독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런 식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표지어를 찾으며 읽기의 그 장수랑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의 장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4장, 어떤 거는 뭐 6장 요런 식으로 장수는 좀 다른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장만 딱 빼 갖고 하루에 요거 한 장만 하자 뭐 이런 컨셉의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총 10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여섯 번째가 문단의 구성 유형 알기라는 부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문단의 구성 유형 알기라고 얘기하면은 아이가 이거 자체를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한 설명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단의 구성 유형 알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 때 만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문단의 구성 유형 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단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내용과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단에 따라 중심 내용이 문단의 맨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기도 해요. 또 문단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네, 그러니까 문단의 구성 유형 알기라고 했잖아요. 그 문단은 구성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앞쪽에 중심 내용이 있고 어떤 거는 뭐 저 뒤쪽에 중심 내용이 있고 어떤 건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중심 내용이라는 게 있고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 를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가 알고서 글을 읽는 것과 이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읽는 거는 독해를 할 때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주제가에 대한 그 이해를 돕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죠. 그래서 독해니까 제시문을 주는데 이때 과학 제시문이 나와요. 제가 어느 영상에선가 강조를 했던 게 과학책이나 사회책을 읽는 거는 과학이나 사회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독해를 대비하는 겁니다. 비문학 독해. 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국어 과목이지만 과학 제시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이제 사회 제시문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제시문이 나오고 첫 번째 문제부터 이 문단의 구성 유형은 뭔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보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럼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중요한 문장 찾기 연습이라는 걸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중심 내용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세부 내용의 역할과 중요한 정도를 이해하는 네, 그런 연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제시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때는 사회 제시문이에요. 네. 그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제시문을 4번과 5번 문제는 제시문을 이해를 잘 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문제에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1, 2, 3, 4, 5, 6 이렇게 6문제인데 6문제를 각각 그 중심 문단의 구성 유형을 6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문단의 구성 유형을 물어보는 건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고 앞에 5문제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네,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요게 한 장이에요, 한 장.
네, 그래서 한 장이지만 이렇게 펼쳤을 때 두 쪽에서 문제 독해 연습을 한 다음에 뒤쪽 페이지는 쉬어갑니다 약간. 네. 그래서 요 이제 이 장에서는 뜻이 반대되는 말 해 가지고 이제 그 반대말을 연습하는, 네, 가볍게 좀 편하게,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세부 내용을 살펴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한 장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구성이 탄탄해요. 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들을 이제 뽑았고, 그다음에 각 주제마다 도입이 있고 학습이 있고 이제 재미 요소도 좀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탄탄한 구성. 자, 그다음에 좀 친절한 배려가 느껴져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이제 만화를 도입해 가지고 좀 편하게, 네,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 그 주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자. 네, 요것도 이제 배려죠. 네, 그다음에 한 장짜리로 되어 있다는 것도, 왜 한 권짜리면은 단원별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단원 할 때마다 좀 어쨌든 이제 할 때마다 한 권을 딱 꺼내서 이제 쫙 펼쳐서 하는 거랑 그냥 한 장을 가볍게 딱 빼서 휙 하고 네, 끝내는 거랑은 좀 느낌이 아이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배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단계화돼 있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핵심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훈련을 앞에서부터 좀 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단계화돼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하루 한 장으로 돼 있으니까 엄마표를 진행을 하실 때 좀 더 편하죠. 그냥 한 장 빼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장 빼서 하고 이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물론 이제 요 앞에 이 장점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 하루 한 장 독해 문제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국어 독해 문제집들도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 놓긴 했어요. 그래서 하루 한 장 독해만의 장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다른 독해 문제집에는 없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독해 문제집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아이의 첫 번째 독해 문제집, 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독해 문제집을 시작을 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그리고 '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일단 하루 한 장 독해 요걸로 시작을 해 보시면서 '아, 이 독해 문제집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이런 경험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독해 문제집과도 이제 좀 비교를 하실 수 있는 눈도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독해 문제집으로는 괜찮은 독해 문제집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등 때 국어 독해 문제집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독서와 독해는 달라요. 네. 그래서 독서와 독해는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일반적 읽기 능력을 충분히 훈련한 다음에 독해 연습이 들어가야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제 독해는 어 일반적 읽기 능력이 아니라 정답 찾기 읽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 읽기는 독서로 이제 보통 진행을 하죠. 어쨌든 일반적 읽기 능력을 충분히 훈련시키는 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읽기 능력이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니라 수준. 네. 일반적 읽기 능력 수준이 낮으면 독해 연습 많이 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독해 연습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건 초등학교 5 학년부터 정도로 봐져요. 네. 물론 초등학교 1 학년 때 왜 1, 2, 3, 4 학년 때 독해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근데 비중은 초사까지는 일반적 독서 중심의 일반적 읽기 능력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 5 학년 때부터 독해 연습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거, 네, 는 좀 그게 가장 바람직한, 네,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미리안의 하루 한 장 독해에 대한 소개였고요. 제가 진행하는 12 가지 주제 강의 중에서 3 차, 4차 독서 고수편, 국어 고수편 강의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중에 학습 만화와 관련된 영상들, 그다음에 독서 큰 그림 그리기 영상, 네,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과학 뒤집기라든지 Y 과학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영상들도 꼭 참고를 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미래엔 출판사의 하루 한 장 독해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